안녕하세요. 오늘 랩지노믹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84650번이 되겠고 7월 27일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네요. 이 회사는 이제 분자진단 업체로서 진단키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어떤 대형주들 중심보다는 어떤 테마주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테마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VR 관련 그러면서 이제 가상현실이 타이틀에 좀 잡히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종목들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수급은 일단은 테마 쪽에서는 오세훈 관련주가 상당히 좀 이런 테마가 수급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의 수급도 상당히 오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관련주가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는 어제 이제 후원금이 8시간 만에 뭐 25억이 다 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또 슈팅을 한번 윤석열 관련주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남북 경협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이 남북 그 통신선인가요? 이게 이제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남북 경협주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라고 하는 거는 그날 이슈 되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결국에 자금이 쏠려갈 수밖에 없는데 요새 좀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좀 어떠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나 오늘은 남북 경협주들이 시장의 중심이 돼서 상승 흐름들 수급이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각이 안 되니까 랩지노믹스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좀 쉬어가면서 자리를 정말 좀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좀 잘 다져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던 가격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구간들이 명확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한 번 정도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즉 진단키트 쪽으로의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의 이동이 또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충분히 또 탄력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언제 진단키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뭐 떠오르는 건 없어요. 사실 뭐 확진자 증가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적에 기대를 걸어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랩지노믹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뭐 진단키트나 이런 쪽이 뭐 작년 한 해 반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더 증가가 되면서 작년의 실적도 좋았지만 올해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1분기 만에 134억 원의 순이익을 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랩지노믹스가 올해 2분기까지 수출한 진단키트가 작년 한 해 수출한 것보다 1.5배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올 하반기에도 뭐 인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은 또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출이 더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1분기,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시적인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이 종목은 실적 모멘텀을 겸비한 진단키트 관련주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을 겸비한 진단키트 관련주이고 이런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작년에 뭐 한 420억 벌었는데 뭐 한 50% 성장한다라고 치면 한 600억 정도라고 번다라고 했을 때 600억이면 시총인 적어도 6천억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PER 한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3천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3천억밖에. 그렇다면은 이게 PER이 5배.
예, 거의 뭐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올해 이제 600억만 벌 거냐?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왜 1분기 만에 134억을 벌었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 정도의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요 부분들이 또 혹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모더나로부터 이 백신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생산이 또 차질이 생겨가지고 백신 공급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백신하고 진단키트주들은 사실 좀 따로 놀았거든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백신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진단키트 쪽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단키트 관련주에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긍정적인 또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는 못한 거죠. 왜? 오늘은 남북 경협 이슈가 워낙에 세니까 이쪽으로 돈이 다 가고 다른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가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차를 두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차분히 어느 정도 이 바닥을 만들고 이후에 나올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방의 흐름들을 잘 이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의 매물을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장점은 이전에 고점이었던 이런 자리나 이런 구간들이 확실한 또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5,500원에서 26,500원 정도 이 자리가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런 구간이 저항대였기 때문에 돌파한 마당에 이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서 되돌림 반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하방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저는 뭐 26,500원, 25,500원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찍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을 차분히 기다려보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8월 15일 이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랩지노믹스 2분기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가시적인 주가의 어떤 반응,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도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이 종목이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어떤 강한 매수세는 있었지만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갈 수 있는 에너지나 이런 힘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언제 이제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면은 이제 37,000원 정도까지는 뭐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전에는 돌파가 안 됐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에는 좀 돌파가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랩지노믹스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지만은요, 저희 그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그날 이제 좋은 종목들 있죠.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아침에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혹시 단타나 이런 것들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VIP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목 찾기 힘들고 귀찮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김용재 소장님 아래에 알파, 브라보, 찰리 세 팀으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알파팀에 들어가 있는데 뭐 알파팀하고 또 함께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1833-6014 회사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랩지노믹스의 주가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저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